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이 대장동 조작 사건의 항소 포기에 광분하는 이유를 대장동 일타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밝혔었지요. 이번 대장동 재판을 선고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한 그대로 지금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에서 그걸 뒤집어가지고 재수사를 해서 이게 사실은 증거가 다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남욱과 정영학, 윤석열 정권에 협조했던 이 피의자들이, 주요 핵심 피의자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게 검찰의 조작이었다라고 폭로를, 법정에서 증언으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검찰이.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남욱과 정영학, 정민용이 저렇게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정말로 불법이 있었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과 정진상에 대한 공소는 취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단계로 지금 가야 되는 단계인데 바로 그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강백신, 어미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한 정일관 같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피의자가 되게 생긴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죽습니다. 그래서 강백신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중앙지검, 대검, 수뇌부가 어쩌고 저쩌고 항소 포기를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는 이유는 본인들의 불안감의 발로고, 이 이재명과 정진상을 엮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의원을 체포해달라고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고 국회에 왔습니다. 당시에. 대장동 사업은 부패 특혜 사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한동훈이 구구절절 얘기했죠. 뒤집어 보면 강백신, 어미준 정도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조작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조작 불법 수사에 몸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동훈 입장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특검을 한다거나 감찰로 수사를 한다거나 한동훈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자 조국 대표는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에 한동훈은 계속해서 도발하는데 급기야 3프로에 출연한 조국 대표의 영상 썸네일을 거론하며 조국 씨 토론에 응하는 대신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겁니까? 제가 한마디 했다고 제목과 썸네일에서 야수 뺐던데요. 더 얘기하면 조국 씨 울겠네요.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드는 헛소리하며 먼저 제게 덤볐습니까? 라며 빵 터진 글을 올리는데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 씨가 국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가 보다. 3프로 차원에서 대담 영상 제목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꾸었다고 조롱하면서 다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 사실을 왜곡하여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재미를 붙인 것 같다.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 1.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출석하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 1심 판결에서 이는 부정되었다.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2.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은 자신의 동지였던 강백신, 어미준 등 친윤 정치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보고받고 독려했을 것이다. 향후 대장동 수사에서의 조작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동훈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박성재 전 장관의 수첩에는 12월 4일 계엄 해제 후 당정대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당 컨센서스를 마련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수사에서 이 회의에서 한동훈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4. 한동훈이 집을 폐문부재 상태로 만들고 법원이 결정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2와 3과 관련이 있다. 증인신문에서 잘못 답하다가
이후 전개될 2와 3 수사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동훈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사안에 대한 완벽한 정리이자 정곡을 찔렀지요. 그러니까 대장동 조작 사건과 최근 박성재 업무수첩을 통해 밝혀진 당정대 참석건 모두 수사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흥미롭게도 장동혁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강제 수사로 가야 그럴 되잖아요.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동훈한테 복수하는 건가? 홍사훈 쇼에서는 한동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번에 보면은 어쨌든 계엄에 그날 12월 3일날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날로만 보면은. 그럼 지금 법원에서도 공판전 증인신문에 좀 나와서 그날 상황을 정확히 좀 증언을 해달라. 지금 한동훈 계속 반대하고 안 나간다고 했잖아. 할 테면 해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책 읽어보라고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책 읽어보면 다 나온다고. 이상한 아니, 그걸 증언을 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같은 게 그런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거라는 그 걱정을 워낙 또 간이 좀 작은 분이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해서 배신자나 나는 니네 편에 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에서 어유 우리 착한 훈이 내가 뭘 하나 해줄게. 이러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절대 그것도 아니죠. 절대 아니지. 위드훈이 안 해주죠. 동행 안 하죠. 왜 하고 한동훈하고. 써?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보는 게 네. 계엄을 막았다? 그건 잘한 일일 수 있죠. 그렇지. 그동안에 물론 한동훈의 그 원죄는 또 우리가 따로 물어야 되겠지만은 네. 계엄만 놓고 보면 그건 잘했죠. 근데 민심이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게 잘했으면 계속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또 당내에서 이미 배신자로 찍혀 있고 네. 또 배신자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은 그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뭐 항소 포기 갔다가 한동훈 씨가 엄청나게 떠들고 다니던데 그렇게 한다 한들 민심을 얻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은 계엄에 대한 태도, 윤석열에 대한 태도, 과거와의 절연 이걸 묻고 있는데 계엄은 반대했지만 지금의 한동훈을 또 물어보면 나 공판전 증인신문 못 나가.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당내에서 배신자로 찍히니까 그건 못해. 그거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당에서 또 아이고 우리 위드훈이 같이 해야지.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방향을 잃어버린 부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러면서 가라앉겠죠. 인기라는 거는 카푸치노 위에 거품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냥 빨리 변호사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길을 잃었다. 저는 길을 잃었다고 봐요. 예,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저렇게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은 뭐 언론에서 막 그 레거시가 쏴주니까 거의 본인은 뭐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은 하겠지만은 이 정치인으로서는 뭐 전혀 영향가가 없는 지금 행보만 가고 있어서 좀 시간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기점이 될 때마다 편한 길만 택하고 그걸 퇴군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대선 때도 그렇고. 그 12월 3일 밤은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너무 엉뚱해요. 그렇지. 정권 인수할라 그랬고 한동훈. 그러니까 12월 8일 일요일 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같이 서서 거의 뭐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거 보고 저는 그거 갑자기 그 TV에서 보다가 저 제정신이야 지금. 그거야말로 위헌적 발상이에요. 진짜 황당하더라고. 그리고 한동훈이 그 시점 이후에도 탄핵까지 그 일주일간에 탄핵한다 안 한다의 네. 입장을 한 4번을 바꿔요. 맞아. 매일매일 그랬었어. 입장이 그랬었어. 바뀌고 무슨 기분이 뭐 비 올 때 다르고 한 것처럼 네. 바뀌는데 그때 이미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정치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하다가 네. 윤석열 만나가지고 고속승진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을 하더니 막 의원들하고 말장난 말싸움만 하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 그만둔 날 당 대표가 돼버리잖아요. 비대위원장이. 그렇지, 예.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첫 출발을 당 대표로 출발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왕세자예요? 윤석열이가 왕자 썼으면은 지는 왕세자예요? 세자? 오늘 텐션 좋네. 아니 웃기잖아요 이게. 아니 어. 정치인이라면은 뭐 구청장부터 시작을 하든 구의원부터 네. 하든 뭔가 자신만의 정치적인 활동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네. 누가 윤석열이 잘 만나가지고 야 너는 술은 못 먹지만 일은 잘하니까 야 네가 내 뒤를 하고 당 가서 네가 좀 일 좀 봐라. 법무부 장관 그만둔 날 비대위원장 취임했다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당이 사유화됐으니까 그 짓거리를 한 건데 그래놓고 또 그 다음 직책이 또 당대표를 해요. 이런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